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 위에 피어난 꽃 영초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릉의 성물 중에 석양이라든지 성마에 바로 새겨진 풀 조각이 바로 영초가 되겠습니다. 영초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북풍 한설에도 꽃봉오리를 품고 꿋꿋하게 견뎌내서 결국 꽃을 피워내는 흔히 우리가 춘난이라고 부르는 혹은 보춘화라고 불리우는 이 난초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히 불로불사의 신선의 꽃이라고도 불리우고 흔히 또 군자의 향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군자향으로도 칭송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초가 되겠습니다. 이런 난초 외에도 이 아들을 상징하는 원출이라든지 또 영지를 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영험함을 갖고 있는 풀이다라고 해서 영초라고 붙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눈발이 내렸던 속에서 꽃망울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이른 봄부터 꽃을 피워내는 바로 이 춘난을 대표적인 영초로 삼았던 것이죠. 자, 조선 후기에 나온 이 국조상례 보편이라고 하는 이 상례의 절차에 관련되는 이 책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석양의 경우 이 앞 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이 공간에다가 바로 이런 식물을 새겨냈던 것이죠. 자, 여기 글씨에도 보면은 새길 착자 식물을 이 지대 위에다가 바로 이런 식물을 새겼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고요. 석호의 경우는 이 호랑이가 이 풀을 먹는 짐승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새기지 않았지만 바로 석양이라든지 성마와 같이 이 풀을 먹는 짐승에게는 이런 장식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선 왕릉의 하나의 시작이 된 것은 당연히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될 텐데, 이 조선 초에 만들어진 이 성릉에는 물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영초가 새겨지는 공간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물을 다듬을 때 바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 양 다리 사이를 공간으로 이렇게 파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방원인 이 태릉, 헌릉의 경우도 바로 이렇게 일일이 파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 초에는 이런 식으로 성물을 사실적으로 다루어 냈던 것이 이 당시의 조성의 기본적인 원리였다면, 이 조선 중기에 와서 선조 때에 왔을 때도 바로 이렇게 계속 파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물을 다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극단히 공을 들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파내던 것에서 점차 이제 중기 이후에 특히 이 목릉의 주인공인 선조 때 오게 되면 드디어 이 부분이 공간을 파내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초를 새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풀들을 양식을 잎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구조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 시작함으로써 이 영초가 갖고 있는 왕실의 번영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하나의 의미의 양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석양에도 이런 영초가 새겨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성마에도 이렇게 굵은 넓은 잎이 이렇게 두 잎씩 짝을 지어서 새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석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이 왕릉의 성물 조성 등을 단순화 간략하게 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됐던 분이 바로 그 영조 자신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의 원릉에 오게 되면 조선 후기의 왕릉의 기본 틀이 이때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오게 되는 이 성물에도 이런 영초가 새겨지게 되는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두꺼운 2개 잎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두꺼운 1개 잎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가는 잎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잎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렇게 굵은 잎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구조로 점차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태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다가 순조의 능인 인능에 오게 되면 그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 잎으로 점차 바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하나의 뭐 큰 원칙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경우는 바로 이런 영지와 같은 것을 새겼던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갖는 꼭 영초라고 하는 것이 난초잎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말기에 오게 되면 순종에 비었었던 순종효항우의 능이 바로 유강원이었는데 유강원에서도 이러한 난초잎이 그대로 영초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말기까지 이런 형태가 계속 끝까지 유지돼 오게 되다가 정작 순종 황제가 1926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들어지게 되는 유릉에서도 그 양식은 그대로 계승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마와 석양에 이런 양식들이 다 새겨져 오다가 자, 그런 영초가 점차 이제 형태는 남았지만 결국 그 내용은 사라지는 단계에 오게 되는데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고종의 자녀들의 경우에 성물은 이제는 영초 자체가 없어진 형태의 성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앞마당에 지금 기증되어서 전시되고 있는 고종의 자녀들의 성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영초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영초의 처음 시작과 소멸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어져 확인해 보게 되면 영초가 가졌던 그런 의미들을 점차 나중에는 그 형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왕릉에 특히 성물 중에서도 석양과 석마 등에 새겨졌었던 바로 영초,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었던 영초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